네,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부터 만나보시죠. 17세 여학생인데요. 척추 측만증을 갖고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목과 허리 쪽에 통증이 수반되고 있고요. 의자에 똑바로 오래 못 앉고 자주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집중력이 저하되고 또 두통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이 척추 측만증, 아무래도 성장기 청소년들 공부할 때 정말 불편할 것 같은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이신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척추 측만증에 담당 한의사님을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바로 상담 네. 받아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러면은 2달 전쯤에 검진을 받으셨다고요? 네, 우리 애가 지금 자꾸 허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예. 또 자세도 좀 봐도 좀 삐딱하고 이상해지길래 이제 정형외과를 갔는데, 측만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예. 근데 뭐, 말씀으로는 뭐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걱정이 돼서 한참 공부해야 되는 나이인데,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예. 받으면, 네, 뭐 증상은 괜찮은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가셔가지고 엑스레이는 네. 찍으셨겠네요? 뭐 검사 엑스레이도 하고 뭐 각도도 되는 것 같고 한데 이제 이게 좀 몇 달 된 거니까. 예. 그래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수치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렇죠. 이제 뭐 측만증은 보통 우리가 각도나 이런 것들에 조금 민감하게 그걸 기준으로 조금 증상이나 아니면은 예후를 판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심하지 않다고 했는데. 일단 심하진 않고. 네. 그러시고. 그러면 아까 6개월 전부터 조금 뭐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고 그랬었나요? 네, 애가 한 5, 6개월 전부터 허리가 계속 자꾸 아프다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을 가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허리 아픈 거 이외에 다른 증상이 좀 있었던가요? 아니요, 별다른 거는 제가 못 느꼈어요. 애도 별말이 없었고. 아, 그래요? 네네. 그러시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측만증으로는 어떤 다른 게 제가 듣기로는 다른 증상이 또 생길 수도 있다고.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전화 드렸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집중력이나 아니면 두통이나 이런 것들, 그게 뭐 사실 어떤 보고에는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는다. 요통도 사실 측만증하고는 특별히 연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실제로 이제 보면은 물론 그게 꼭 측만증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은 학생들이 오래 앉아 있고 그다음에 자세가 좀 꾸부정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통은 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측만증인 때문인지 아니면 기타 요인 때문인지는 명확하진 않은 게 사실이긴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흔한 게 요통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나이 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몸이 상당히 유연한 편이에요. 뼈도 유연하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큰 증상은 안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이게 각도가 조금 많이 틀어져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 한쪽에 흉곽이 좀 찌그러지면서 이제 폐를 압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호흡 같은 것들이 조금 뭐 힘들어진다든지 아니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은 뭐 심장도 압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폐가 기능을 못하니까 그 폐로 인한 심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러고 그게 이제 보시면은 뒤에서 보시면 뼈가 틀어질 정도로 눈을 육안으로 이제 딱 드러나면은 그쪽에 이제 좁아진 부위에 우리 보조개 같이 쏙 들어간다든지 그쪽에 뭐 털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피부에도 반응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허리 아픈 것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학생이 좀 지나가지고 뭐 호흡이 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좀 숨가빠한다든지 이러면은 좀 그렇게 좀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그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는 그 중고등학교 여학생한테 제일 많이 나타나거든요. 특이하게. 근데 보통은 한 8, 90%는 특별한 원인을 모르게 그렇게 우리가 특발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게 특징적이에요. 그러니까 심하지 않으시라는 아마 이야기를 하셨으면은 조금 휜 정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가장 간단한 검사들 통해서도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엑스레이가 유용하거든요. 엑스레이를 갖다가 방학 때마다 한 6개월에서 7, 8개월에 1회 정도 방학 때마다 한 번 정도씩 찍어주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그 허리를 갖다 구부려가지고 뒤에서 보면은 보통 그 어깨뼈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척추가 휘어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깨뼈나 이쪽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높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집에서 한번 보셔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미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가가지고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시면 좋은데 이제 물론 증상이 심해지면은 뭐 MRI나 이런 걸 찍어가지고 척수 신경에 뭐 압박이 있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실 것 같아요. 네. 점검만 잘하시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네. 되셨으면은 이제 네. 성장이 이제 거의 마무리될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거는 또 성장하고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성장 이후에는 아마 그런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치료 같은 경우는 요거는 보통 이제 근육이 잡아당겨지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육을 일단은 틀어진 걸 잡아주는 치료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막이나 아니면 근육을 풀어주는 침이라든지 아니면 수기요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뼈가 틀어진 걸 잡아주는 추나요법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좀 이 측만증을 보는 병원들에서 많이 하는 게 슈로스 운동이라고 해서 어떤 그 슈로스 바를 잡고 짐볼 놓고 자세를 잡은 다음에 호흡을 통해 가지고 그걸 교정해주는 그런 특수 운동요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합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많이 돌아오는 편이니까. 네. 그리고 요거는 뭐 사실은 이제 구조를 좀 봐야지만 구조에 대한 문제니까 구조를 봐야지만 아는 질환이기 때문에 좀 가까운 데 가셔가지고 한 번 더 방학 때마다 한번 검진 받고 좀 심해진다 싶으시면은 그걸 갖다가 잡아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해 나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머님, 네네. 제가 보니까요. 사실 이제 측만증이 심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측만증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허리가 아프거나 이렇다고 하더라도 측만증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7세 여자 환자가 이런 어떤 보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두통도 있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조카가 이런 증상을 호소한다고 했을 때 사실 제일 먼저 의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생리 상태가 어떤가 체크를 해 주시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리통이 심하진 않은지, 내행이나 이런 건 있지 않은지, 생리불순이 있진 않은지, 그 다음에 소화나 이런 데서 어떤 크게 불편해하는 건 없는지. 왜냐면 척추는 자기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 앞에 비어있는 공간이 배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의 불편함이 대부분 뒤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하지 않은 측만증이라고 한다면 생리 양태나 소화 양태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면 대부분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생리 양태나 소화장에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부터 먼저 풀어주시는 것들이 측만증 치료에도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